보통 이 정권이 지지율이 좀 내려가면 쇼를 좀 하면 또 올라갑니다. 안 되면 또 누구 두들겨 잡으면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누구 두들겨 잡거나 쇼를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지지율이요. 지금 이번 주에도 또 하락세를 이어가서 리얼미터 12에서 자료에 의하면 또 더 내려가서 1.8% 내려가서 61.1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제 이 조사에서 각 조사마다 이제 자기 최고와 최저치가 있는데 리얼메타 12에서 조사의 최저치의 0.3% 차로 1월 네 번째 주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 이번 주에 5일 또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참 이분 휴가는 몸이 아프면 일주일 쉬고 또 더우면 일주일 쉬고 잘 쉽니다. 본인이 주 52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일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니까 몸소 이 몸을 던져서 실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뉴스 브리핑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갤럽 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62%가 나와서 갤럽 조사 역대 내용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에서는 1월 말에도 이런 정도는 안 나오고 63, 4는 나왔다고 합니다. 자, 뭐 무슨 게 있는지 그래도 역대 대통령보다는 높다 하는데 어차피 바람이 딴 데보다 훨씬 많이 섞인 정권이니까 바람 더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그런 표현은 굳이 안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대북관계 친북 성향 등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겸 문건, 기무사 문제를 가지고 훨씬 시끄럽게 떠들었고 또 노회찬 자살로 이 감성 일주일 행보를 했고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을 부각시켰고 그 다음에 2기 내각 첫 인선, 즉 농림부 장관 지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정권이 매우 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도 제거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문바들이나 여권의 핵심에서 이재명을 이번에 경선의 과정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거냐, 김부선 스캔들이나 여러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 선거 초반 막판에 김부선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까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되고 나니까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금 총대를 메고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까지 터뜨려 버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경찰의 수사가 매우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경기도 지사 정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언론들이나 여권의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이런 조직, 열성 지지 조직 등에서 또 당에서 이렇게 이재명을 두들겨 잡을 수 있나라고 봤을 때는 이재명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때까지 이재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양 이렇게 이제 좀 뭉개면서 왔는데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지금 여권의 이 여당 대표 컷오프에서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3명이 올라갔죠. 자, 그 유력한 여권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 김진표 의원이 조폭 연루설이 일어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과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김부선과의 불륜 논란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투 운동으로 제기되었던 도덕성 문제가 있었고 안희정과 박수현의 문제는 즉각 처리했지만 이재명은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다른 이슈까지 더해져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본인이 지금 이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탈당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송영길은 당장 탈당을 하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의 이런 논쟁들은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결과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할 거고 그 결과를 기초해서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당윤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측도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재명과 연관되는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종합상황실장이던 이우종이라는 사람이 이해찬 지금 대표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SNS를 관리한다라는 설이 나오자 이해찬 의원 측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 요청이 있어서 알려드린다. 이해찬 대표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황창하 전 국회 도서관장이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매우 이례적이다는 거죠. 다른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력 대선 후보이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런 설이 나오면 설 차원에서 다 진압이 돼버리죠. 예를 들어서 SBS가 무슨 조폭 연루설을 폭로? 절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어서 대선 후보까지 간 게 아니에요. 있어도 유력 여권의 주자면 다 덮어지는 겁니다. 야권 후보 같으면 공작적 차원에서 죽이길 하겠지만은 여권 후보는 대다수가 덮여졌고 또 유력한 대권 주자 같으면 감히 누군가가 불륜 스캔들을 가지고 폭로도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 중에 불륜 관련 의혹이 없어서 안 터졌습니까? 그거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의혹들이 다 등장했고 자식이 있니 없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넘어간 부분은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힘이 있으면 여권에서나 한마디로 다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왔죠. 근데 이재명에 관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터져버리고 있는 이유, 물론 거기에 핵심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 그것이 이 사실대로 규명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일상적인 이야기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일상적인 부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이재명에게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는가. 또 이재명뿐만 아니라 안희정도 그렇게 됐고 여권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관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다음 타자라고 안희정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천신만고 끝에 지사 선거까지 통과를 했어요. 경선도 통과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집요하게 지금 이재명에게 꽂히고 있는 이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 정권의 속성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면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알은 게 아니라 그런 척 하는 거죠. 자,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떤 일마다 다 처음부터 빠꾸미로 알고 있는 척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친문 진영에서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그래서 친문 의원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친문 성향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오는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불만스러운 것이 확실하다. 또 다른 친문 관계자는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친문 물밑에서 불만과 불신이 들끓고 있다. 추후에 다른 정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자, 그러면서 이 친문 측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것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리 됐다. 이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라는 의혹으로 친문의 분노가 커졌고, 이후 김부성과의 외도 의혹, 경수 욕설 논란, 조폭 연루설까지 번지자 이제 불만이 한계에 달한 거다. 자, 표창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철저한 수사로 관련 검찰, 경찰, 성남시 관련자 및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가 가려지고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반의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이 지금까지로는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그냥 딴전 피고 했는데, 오늘 보면 힘 있는 강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권력을 가진 힘이 센 소수가 규칙을 어겨가면서 혜택은 보고 처벌은 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구성원 대다수도 이를 바꾸기보다는 적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을 과감하게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억강부약이라는 말을 했는데, 강자들의 행포를 막고 약자들을 부양해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자기에 빗대어서 지금 자기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괴롭힌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지간한 장관이나 총리보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이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야기한 강한 자라는 것은 청와대에 있는 임종석 내지 문재인 두 사람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나의 원칙이 이렇다 보니 힘 있는 강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 때부터 자기를 괴롭히는 해경군 김씨 논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스캔들을 제기하는 이들은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겠지만은 나는 충실히 도정에 매진하고 엄의 세력에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언론 보도 중에서 중앙일보가 김진표 이재명 결단을 탈당 요구했다라는 것을 일면 하단에 큰 박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6면에서도 민주당 당권 레이서 새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사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 일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크게 박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앙일보가 이재명을 일면에 좋지 않은 문제로 탈당을 요구했다라는 보도를 싣고 6면에 또 실었다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좀 총대를 메고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되겠죠. SBS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서울신문에서는 이 지사의 논란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친문 성향 당원의 표심에 따라 전당대회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친문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현 정권에서 보자면 이재명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SBS나 중앙일보 같은 언론이 공연히 이재명을 치고 노는 게 아니겠지요. 자, 지난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인 김영환이 아니면 날 깜빵에 넣으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김부선 스캔들을 끌고 나왔을 때 나름대로 정치 경력이 오래된 노회한 김영환이 그런 우려들을 하지 않은 채 폭로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지금 청와대 권력 핵심에서는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 추정이고요. 그렇게 이재명이 되어 있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저 사람의 성격으로 봤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겠지만은 여러 가지 건으로 검찰, 경찰에 소환당하면서 사실상의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대권 후보에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또 이 선거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이나 조폭 관련 연루설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또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자, 이재명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빨라지면 이재명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지 못하다면 이재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락해 갈 겁니다. 자, 이재명이 저렇게 되는 부분은 여권의 차기 구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이 지난번 경선에서 문재인을 삼성 등 재벌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한 부분, 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선에서 후보들끼리 상대방에 대해 오만갓 이야기를 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당의 후보끼리 그런 일을 했다가 끝나면 서로 덮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문파들이 앙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무슨 전제 왕정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심기를 거느렸다 해서 끝난 뒤에 공격을 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안희정이 저런 미투 운동의 희생자가 되었듯이 이재명 또한 이 정권이 어떤 행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의 후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이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조기에 해결을 한다라는 이런 입장이 여권 내부에 굳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선풍기 받은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자기 대권의 유력 주자가 되는 것이냐. 박 시장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동향들을 보면서 많이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은 또 문제가 없겠느냐. 여건이 안희정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하면 박원순 또한 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리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여름에 옥탑방에 가는 이유도 그런 앞으로 자기한테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대중성을 좀 확보하겠다는 이런 초조함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 벌어지는 저 무서운 자기들끼리의 이 살모사죠. 일종의 서로 잡아먹는 이 작전이 앞으로 여권의 종말을 당기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망할 때는 적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서 망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일입니다. 로마가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당에 말이 되지 않는 비대위원 김대준이라는 친구가 오늘 그만뒀습니다. 자, 자기들이 봐도 말이 너무 안 되니까 끌고 가기가 어렵겠죠. 김병준도 참 황당한 사람인데요.
오늘 핵심 비대위 회의를 열고 김대중이 안타깝게 사의를 표현했다 하면서 말을 했고, 한편으로 본인이 생각하기 하는 억울한 일도 있는 경우라고 말을 하겠다 하면서 그만두게 됐다는 걸 밝혔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음주운전 주거 침입 절도의 전과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방의회 광역의원 선거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 한 달 전에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한국당의 비대위원으로 시키는 부분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김병준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좀 한번 말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정권이 먹방까지 규제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문정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넘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자기가 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유체이탈 합법처럼 그냥 그만뒀다고 소개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보수의 잘못과 똑같은 길을 당신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